예? 뒷사람 안 듣는 다, 뭐, 그게 있죠. 어떤 게 좋은가? 예? 예? 청소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낫다. 뒷사람 안 들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참, 이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데, 인생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타고난 대로 사는 거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인식하는 그런 룰이 있잖아요. 법도가 있기 때문에, 뭐, 예, 서서 기다리는 게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면 살아야죠. 그죠? 우리는 이제 이 살아야 된다라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라. 예, 죽지 말고. 네. 그러다면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서 기다리면서라도 살아야 되죠. 예, 살아야 되죠. 예.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예, 차라리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아? 이제 이 말은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저렇게 살더라도 살아야 돼. 예, 사는 데에 어떤 살아가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돼. 그게 주역의 의미이고 이 역의 의미입니다. 모든 만물을 살리는 데 의미가 있지. 죽이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거기 29페이지에 보면 눈썹의 모양이 좀 나와 있죠. 이제 그 눈썹 깎고도 안 되면 여기 이제 말상법에 찾아보면 예, 눈썹 그림이 거기다 이제 근데 이제 사람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눈썹하고 그림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삼각안 같은 경우에는 눈에 여기 눈에 보면은 삼각안이라고 있어요. 예, 어디 있나? 여기 보면 이제 삼각안이라고 있는데 정말 이런 눈이 있을까? 저도 눈을 보면 참 개상한 눈이 많거든요. 하여튼 눈이 많으니까 삼각안을 한번 찾아보면 어쨌든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보니까 딱 책에 있는 그 그림의 눈이야. 그래서 책을 딱 갖다 붙이면은 그 사람 눈하고 똑같겠더라고. 이게 그림이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그리고 이제 진희가 이 마이상법을 쓸 때는 인쇄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깎아서 목각 인쇄를 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림이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냥 생각대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다 경험하고 본 나머지의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날 이 그림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개 진짜 확인했습니다. 있다라는 거. 이동관 대변인 눈썹은 짧은 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눈과 떨어져 있으면서 눈의 모양이 싹 어떤 초생달처럼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춘향이처럼 그런 가는 눈썹은 아니야. 남자 눈썹으로 아주 이렇게 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잘 생겼죠. 이동관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본인도 뭐 서울대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이명박 대통령 잘 만나가지고 대변인까지 하고,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예. 예. 줄을 잘 쓰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기도 좋고. 근데 이동관 대변인의 그 가족, 형제들이 다 잘 살고 좋은 거야. 눈썹이 그런 거예요. 눈썹이 좋으면 형제간들이 다 잘 살아요. 우애 있고.
또 이제 보시는 김에 김지하 씨 눈썹도 한번 보셔요. 예, 보시는 김에 그냥, 예. 시인 김지하. 예. 나왔어요? 날라가죠? 예, 예. 예. 눈썹이 위로 뻗쳤습니다. 날라가죠. 이게 굉장히 오장육부의 이 기능이 왕성한데 위로 뻗치면 예를 들어서 예, 신고,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는. 이분이 어떤 그 고통으로 자식들도 고통을 받고 이 부인의 어머니가 아시죠? 토지를 쓰신 분이 이 김지하 시인의 장모입니다. 장모예요. 그게 그 따님, 토지를 쓰신 박경리님의 따님의 남편입니다. 박경리. 그러니까 사위가 되는 거죠. 예, 사위가 됩니다. 이거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르면 되죠. 그죠? 근데 자르면 되는데 옆에 누가 잘라라라든지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가 잘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 일어난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 내 이 눈썹을 좀 잘라서 좀 다듬어야 되겠다. 이게 자 다듬어. 눈썹을 다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예쁘게 하잖아요. 화장하고. 이 화장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더라고. 화장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러니까 막 바르고 하다 보니까 화장이 두꺼워지잖아.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가꾼다라는 거, 이게 눈썹을 자르고 머리를 깨끗하게 단정하게 빗고, 이게 물론 겉모습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첫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첫 출발선이 된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왜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항상 큰 거울을 두잖아. 거울을 두고 복장은 단정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참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눈썹 기신 분들 보면 긴 거가 자랑이시더라고요. 잘하죠. 자랑처럼 생각하세요, 스스로가. 아, 그 대단하게 자긍심을 가지는데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있어요. 왜냐? 그게 이제 오장육부의 기능이 왕성하다. 나는 아직까지 젊은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인데 조금 잘라주고 이게 나이를 먹으면은 마음도 조금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이치에 맞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예요? 김지하 씨. 그게 이제 호미처럼 눈썹이 뻗쳤잖아요. 예, 눈썹이 뻗쳤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눈썹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눈썹은 예를 들어서 고난의 눈썹이다, 신고의 눈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자가 위로 올라가면요? 예, 매울 신자에 매운 고통 받게 되고 예, 받을 수 있고 신고하다가 신라면 할 때 신자 매울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서 안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더라.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은 안 해요. 예. 왜 저거를 안 하지? 근데 그분들은 그게 있잖아요. 뭐라 그래?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 예. 그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더라고. 한편으로는 삼각눈 같기도 해요. 눈이 조금. 예, 그렇죠? 네. 어쨌든 이분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눈썹에 대해서 또 물으셔요. 남자 눈썹이 거칠면 여자 눈썹이 부드러운 여자가 어울리겠죠? 네. 네.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요점 정리가 되는 거야. 요점 정리가. 항상 양은 양답게, 음은 음답게. 그렇게 남자는 양간이어야 되고 여자는 음간이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여자 눈썹이 거칠면 예. 남자가 부드러운 남자는 들어와 좀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 조금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거친데 같이 거칠면 항상 시끄러워지는 거니까. 근데 이 여성들도 절대로 이 남편이 유약하게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를 꼭 뭡니까? 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남편이 조금 온유하다 해서 남편을 막 함부로 막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남자는 남자다. 아무리 왜소하고 유약하게 보여도 남자는 남자다예요. 그런 인식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상법을 하다 보면은 꼭 왜냐? 골격이 다릅니다. 제가 상법을 하면서 딱 알았는 게 우리 스님들이 머리를 다 깎으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상법을 하고 딱 보면은요, 남자 여자가 딱 구분됩니다. 아무리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있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있든 골격에서 벌써 남자 여자가 딱 분별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동성애 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동성애 하는 남자들 중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이 화장을 하면 참 이뻐요. 진짜 여자보다 더 이쁜 남자예요. 그래도 남자표가 납니다. 상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골격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동성애 하는 여성 역할을 하는 여자하고 우리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적인 그 뼈대가요. 뼈대가 아무리 여성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뼈대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왜소한 남자도 남자라는 거예요. 그 뼈대는 여자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제가 그 사건 파일이나 범죄 파일 이런 거 보면은요. 여성이 남편이 좀 작고 왜소하다고 해서 구박하잖아요. 40, 50까지는 참아. 넘어서는 못 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밟고 때리고 해가 마누라를 패 죽여요. 예, 그런 제가 사건도 봤습니다. 듣고. 그게 절대로 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그래서 아무리 보기에 왜소하고 만만하게 보여도 남편을 그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큰일 납니다. 여성은 좀 덩치가 있어, 몸집이. 여성은 좀 몸집이 있는 여성과 좀 왜소한 남성이 만나서 살았는데 이 여성이 자기 남편을 막 함부로 했어. 절대로 남편은 함부로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코로 들어갑니다. 자, 눈썹은 눈 위에서 지붕의 역할을 하는 모양으로 생겨 있어야 되지만 코는 얼굴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토성입니다. 중학토성. 자, 12궁에서는 재백궁이 되고요. 이 코에 상근, 연상, 수상, 준두 4개의 부위가 이 코에 있습니다. 코는 냄새를 맡는 기관입니다. 신병관, 이래서 냄새로 분별하는 곳이죠.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 냄새 기능이 마비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에 한번 걸리면 냄새가 없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코는 얼굴의 모양을 대표하는 부위이므로 얼굴의 윤곽이 그럴싸해도 코가 못생기면 그냥 얼굴 전체 모양이 망가지죠. 코는 내부에 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폐는 우리가 볼 수 없죠. 그 폐를 우리는 드러난 코로 그 사람의 폐를 보는 겁니다. 폐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 코가 막혀 호흡이 곤란하고 냄새도 잘 맡지 못한다. 자,
코는 직접적으로 오장 가운데 비위토에 속하고 위장에 지장이 있으면 코의 기색이 어두워진다. 자, 코는 비위장과 연결도 되어 있지만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가 바로 폐로 전달되죠. 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위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폐는 뭡니까? 오행상 금이죠. 금폐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위장은 뭐죠? 오행상 토잖아요. 그게 토생금이에요. 자, 코는 중악숭산입니다. 중악숭산에 비유되니 관골, 이마, 턱 등 오악 가운데 가장 코가 높아야 됩니다. 코가 높아야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눈은 마음의 창. 눈은 마음의 창이 되죠. 코는 마음의 표대,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가 당연히 이마를 지배하고 관골을 지배하고 턱을 지배해야 됩니다. 자, 지배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코는 홀로 높아서 뾰족한데 이마도 납작, 관골도 납작, 턱도 납작하면요. 이거는 코가 혼자 고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글동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에서 코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코는 둥글고 곧고 맑은 것이 길격이며 낮고 삐뚤어지고 윤택하지 못하면 질병이 따르고 운세도 나쁘다. 준두가 둥글고 콧구멍이 훤하지 않으면 난대정이, 난대정이는 양쪽 콧구멍 날개입니다. 난대정이 가지런하고 보기 좋으면 능히 부귀를 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준두보다도 난대정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난대정의는 창고, 금고라고 얘기해. 금고. 돈을 넣어두는, 저장하는 금고를 난대정의에 비유를 많이 하고요. 코끝은 달아맨 것 같이 생긴 것을 상격이라 하고, 달아맨 것 같이 생겼다라는 것은 풍선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방방해야 돼요. 코가. 우리 준두, 이 부분이 방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가늘수록 좋아요. 현단비, 이거는 현단비거든요. 현단비는 준두, 코끝이 방방하면서 이 부분은 가늘어도 좋습니다. 가늘수록. 그렇게 풍선을 물을 넣으면은요, 요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빠져나오기가 어렵겠죠. 그죠? 빠져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단비만 상근이 가는 것을 길상으로 보지만 다른 호비나 용비 같은 경우에는 상근이 이렇게 두툼해야 돼요. 현단비만 상근이 가는 것을 길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주 날렵하게 생긴 미인의 코는 고봉비가 많아요. 고봉비가. 사람이 코를 고치고 나오면 고봉비로 만들어 나와. 고봉비. 외로운 봉우리의 코. 고봉비. 여기 보면 고봉비 있어요. 이 현단비죠. 마이상법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 고봉비. 이렇게 옆으로 보면 코가 뾰족해서 아주 예쁘게 보여요. 요 코. 버선코처럼. 옆으로 보면 아주 이쁜 미인 코예요. 요거 밑에 요거. 네. 옆으로 봤을 때. 230페이지. 이거를 이제 우리는 미인코. 책에 여기 볼까요? 하얗게 나와서. 응? 네,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응. 근데 이제 성형외과 가서 코를 고치고 나오면 이 다 고봉비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쁘다라는 말에 생명을 거는 거죠. 인생을 거는 겁니다. 못 살아도 좋아, 혼자 살아도 좋아, 이쁘다 하면 다 돼.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무모한 거예요. 이쁘다는 말에, 예. 좀 안 이쁘면 어때? 복호면 좋지. 그죠? 안 이뻐도 복호가 낫죠? 안 이뻐도 복호가 좋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고 아들, 딸들 잘 되고, 그죠? 예. 재물이 넉넉해지고. 근데 그런 거 다, 예, 그 남편과 재물과 자식을 예쁘다라는 말 한마디와 바꿔보